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66절 한 절 합독합니다. 66절. 응? 지난주 64절 안 했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주의 계명을 믿는다. 주의 계명을 믿었다.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간절함이 계속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때라 봅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결과가 났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 대부분이 트럼프 당선을 예측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트럼프와 힐러리의 어떤 대통령 당선,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느냐는 것은 어느 누가 돼도 결국에는 한 가지 방향은 같은 방향이다라는 거죠. 미국의 몰락이다. 미국의 몰락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저는 그랬습니다. 몰락이 조금은 더디게 가는데 사람들이 몰락에 대해서, 미국의 몰락에 대해서 모르고 가는 수가 있다. 모르고 간다. 힐러리가 당선됐더라면은 미국의 몰락을 미국 사람들은 깨닫고 이래갖고는 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래 봤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비유하자면 그렇죠. 일반적인 도덕적인 가치를 놓고 볼 때는 비열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게 들어요. 그런데 힐러리는 악해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사람들이 반발이,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까지 떨어졌느냐 해서 반발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암살이 나올 수가 있고,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걸 한 번 더 나타날 수도 있고, 미국 사회가 크게 어떤 이 회개 운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 봤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거는 그냥 묻혀서 가는 거죠. 묻혀서 간다는 거는 미국 사람 사회가 트럼프 정도도 가려내지 못하고 찍어야 될 정도로, 트럼프를 찍어야 할 정도로 같이 묻혀가니까, 그 정도 수준이니까 차츰차츰 몰락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특별히 다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될 것이라 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뉴스 보도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트럼프가 분명히 우세한데 저기 지금 뉴스 보도가 지금 CNN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의도적으로 힐러리를 띄워주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오늘 낮에 우리가 낮에 개표하는 내용을 쭉 이래 이제 텔레비전 통해서 그 개표 실황을 이래 쭉 같이 이제 보는데 나오는 지표가 전부 다 거기에 정시가 같이 막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정시가. 트럼프가 우세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측을 못하고 다들 힐러리가 앞서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를 했는데 트럼프가 없으니까 막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건 지금까지 예측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한 정세를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책을 담당하는 여러 사람들도 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복잡한데, 국내 사정도 상당히 복잡한데, 여기에 지금 미국 대선까지 지금 딱 겹쳐가지고 아주 그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를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이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을 걱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올 주제를 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어떤 결과와 전 세계 어떤 경제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 이 내용을 중심해서 한번 하려고 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대통령 선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정해진 코스로 가는 거다. 그런 거예요. 뭐를 봐서 정해진 코스냐. 결국 몰락. 미국의 몰락이 이제는 정해진 코스다. 1453년에 2500년 동안 유지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몰락을 합니다. 미국의 몰락은 그에 비교해서 벌써부터 예견된 거고, 분명하게 하나의 그 분기점, 미국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하고 한 것은 2015년 6월 26일, 2015년 6월 25일, 6일인가? 6월이에요. 어쨌든 6월 25일인가 26일 그랬는데, 그때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연방 법정,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헌시키는 결정을 5대4로 해서 5개를 해갖고 투표를 해서 그걸 합헌으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 결정이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 미국의 몰락이 된다 하는 거 하나의 깃발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2008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발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서 미국이 회생이 되는 듯 하는데 절대 회생이 안 되는 것은 뭐냐? 미국이 회생이 안 되는 이유, 그것을 표로 나타낸 내용이 바로 2015년 6월 26일 5개를 해서 동성결혼을 합헌시킨 거. 왜 미국이 일어서지 못하느냐? 그럴 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관계 있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는 항상 미국의 인구 증가율,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인구 증가율하고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맥이. 미국의 경쟁 성장률, 이것은 늘 1.1%대가요. 미국은 계속해서 유지해 온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팍 이랬는다, 갑자기 좀 이런 게 없어요. 미국은 계속해서 수십 년 가까운 동안에 1.1%대를 계속해서 유지했어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이 1.1%대 거의 그 위선에서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인구 성장률이 이제는 이 70억을 기준해서 인구 성장률이 이제는 하락할 것이다 하는 것에서 예표를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분명한 형태가 동성 결혼하면은 인구 줄어드는 게 반드시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전체를 해서 미국의 몰락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대선이 누가 아니야말로 트럼프가 인물이나 여러 가지 경력이 트럼프보다 나은 사람이 없느냐? 얼마든지 있잖아요. 힐러리보다 없느냐? 힐러리보다 좋은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예비선거에서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두 후보 어쩔 수 없이 선거해야 되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 이거는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잘못한 어느 걸 해도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투표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정시가 출렁출렁 하는 그것을 보는 그 전체 우리 인류의 시각, 마치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국방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를 미국하고 연결시켜서 동맹관계에다 연결시키려 하는 이런 시각, 이런 시각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이걸 떠나는 나라와 떠나지 않는 나라, 요 차이에서 앞으로요, 전 세계는 그 나라, 그런 시각에서 떠나서 바른 시각을 가지는 나라라면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의지하는 보다도 국가라고 하는 이 존재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저렇게 몰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국민들 전체가 한 국가의 안녕이란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의 수가 헛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다 하는 이 말씀에 철저히 근거하지 않으면 어느 국가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단체든지 정시출렁이는 이상으로 출렁출렁 몰락 형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정말 미국 사람들이 2억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클린턴 같은 사람, 여자 힐러리 클린턴 사악한 사람이에요.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하고는 전혀 이면에 있는 아주 사악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그야말로 입에서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공개석상에 마음대로 하는 그런 참 남봉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나오도록 놔둘 수밖에 없는 미국. 개인적으로 따지면 미국 사람들 좋은 사람이 어디 그 트럼프나 힐러리밖에 없겠어요? 훨씬 많죠. 제도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가 제도로 해서 여건은 이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는 이 어떤 이 제도 어쩔 수 없는 틀 속에 와야 될 수밖에 없는 투표 민주주의 이거 자체가요. 민주주의가 항상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는 옳은 게 아닌데 무조건 민주주의 가면 무조건만 다 좋은 줄 알고 전부 다 거기다가 좀 구호를 내걸고 있는 이런 내용들 민주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천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지는 인간의 전체 생사복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여러 가지 내용도 지금도 그렇고 지난 시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철저하게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와 인정하는 나라 국민들 이것 차이는요 인정하는 나라가 앞으로 세계 인류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있는 이 시간에 지금 본론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국가 되려고 애를 써야지. 미국하고 어떻게 우방되고 미국의 어떤 지원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아주 필수 불가결이다. 이런 시각가 있으면요. 이런 시각가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나라 안에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미국의 내도 대통령 선거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제도의 결점이 있는데 그 나라의 우방관계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를 어떻게 맡긴다? 이거는 정말이지 참 우매하고 우매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절실해야 돼. 그리고 철저해야 돼. 우방에 대한 내용을 우선 들어갑시다. 우방에 우리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경제 관계하고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미국을 견제하면 미국이 어떤 의존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의존하지 말라고 말이 외쳐왔지만은 이제 그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대통령 선거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어디 조그만 동네 어디 몇 명 어디
깡패들 모아놓고, 어디 집단, 뻔히 보이고 저거 안 될 집단인데, 저끼리 뭐 대통령, 대표 뽑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걸 보는 건 완전히 난장판이란 말이에요. 그런 난장판 같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나라를 기대를 한다. 그거는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안 하고, 그럼 다른 대안이 있느냐? 대안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이 경제하고도 관계되는데, 이 지도란 말이에요, 지도. 그럼 계속해서 몇 번 했지만, 이 레룸, 노바룸 칸은, 이거는요, 지금 이 힐러리 클린턴이 갔더라면 바로 요 길로 간다는 거예요. NWO, 뉴 월드 오더라는 NWO. 이 힐러리 클린턴이 사악하다는 건 바로 이 조직이 뒤에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라는 CNN 방송이라든지 미국의 여러 가지 매스컴들이 전체가 다 우호적으로 힐러리 클린턴만 떼어주고, 트럼프는 완전히 묵살시키는 그런 정책이 있어 왔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실제 투표 결과가 나와보니까 완전히 그 정체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힐러리가 떨어진 거는 바로 이 조직에 의해서 그동안에 투표 과정이, 여러 가지 선거 과정이 숨겨 있었다, 이런 보는 거죠. 지금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앞으로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자체를 분명히 방향을 알려드릴 테니까, 다른데, 다르게 뭐 이것을 가지고, 다른 방향을 찾거나, 다른 나라에, 도움을 받아서, 뭐, 우리 국력을, 안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요,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고려해야 될 거, 우리 국력 안보 문제를 갖고 갈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이 있잖아요. 중국이 있는데, 지금 일본이 있어요. 일본의 관계를 우리는 굉장히 새롭게 해야 돼요. 사실 말하면, 동맹을 해야 됩니다. 일본과 어떤 동맹이냐? 남북한의 통일 문제, 이 통일 문제를 일본하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이 여전하고 미국하고 뭔가 해결이 안 나오겠냐고 기대했는데, 이거는 절대 못 삽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철저히, 남북 통일하는 이 부분에서 미국을 철저히 배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배제해서 우리 안보가, 우리 국방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1006에 내가 이야기를 몇 번, 1006 그룹에 내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미사일을 당장에 지금 북경에다가 딱 맞춰놔야 돼요. 미국같이 멀리 갈 건 안 한단 말이야. 북경에다 맞춰놓고 중국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일본이 필요한 거예요. 일본이 우호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한국만 갖고는 절대 이게 안 되거든. 미국이 그동안 이 내용을 안 하니까, 현재는 지금 미국이 멀리 있고, 미국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 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시키는가, 이거 자체보다도 일본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남한이 먼저 힘을 합해서 북한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 북한에 있는 핵 미사일을 북경에다가 타켓을 딱 잡아놔. 그래가지고 협상을 어디로 가느냐는, 그 협상 내용이 만주 땅을 일단은 공유해야 돼요. 위에 있는, 중국에 있는 만주에 있는 만주 국가들, 만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다음에 남북한 같이, 일본하고 같이, 이 만주 땅을 같이 공유해야 돼요. 중국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몽골, 이 라인을 하나의 벨트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몽골, 만주, 남북한, 일본.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거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중국을 뭐 어디 공경에 빠뜨리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북경에다가 맞추라는 것은 북경 자체를, 북경 시내에 있는 사람들 다 소개시키고 다른 데로 다 보내버리고, 거기다 딱 맞춰놨는 거를 거기다가 중국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는 것이 협상하기 위한 거란 말이야. 쭉 해서 이 라인을 만들어놨고, 그러면은 중국에서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뭐냐니까 지금 14억에 해당되는 이 인구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미국과의 이제 지금 미국에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면 중국의 경제가요 엄청난 혼란스러운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동반인데 이 지금 트럼프의 그 정책이 뭐냐 보호 무역 보호 정책이거든. 무역 보호 장벽을 세워가지고 자기들 나라만 일단 우선 살고 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중국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그 참 큰 나라고 경제력이 막 성장한다 그래도 미국에 딱 막아버리면요 중국은 그 자리에 내려앉는다니까. 바로 이럴 때에 중국 자체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분란들, 이 어떤 소요 사태, 이거 자체에 대해서요 일본과 이쪽에서 몽골에서 연결된 이 벨트가 그 소요 사태에 대해서 진정제 역할을 한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미국에 의존하던 중국의 경제가 이제 여기를 의존하고 대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체. 요 효과가 있다니까. 중국의 분란, 중국의 14억이라 하는 인구가 만약 전 세계에 흩어지는 분란 사태가 막 일어나서 내전이 막 생긴다 그래봐 이거는 걷잡을 수 없다니까. 세계 인류의 어마어마한 그 참 큰 재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 벨트를 형성하는 이 벨트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저쪽에 무슬림 쪽에 저 벨트가 연결해서 중국을 뛰어넘어서 여기에다 무슬림 그리고 무슬림 옆에 이라크, 이란 이렇게 넘어가면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은 여기에 뭐가 되면 인도가 연결돼. 인도를 겨냥을 해. 인도를 이 벨트를 이렇게 해서 벨트를 전체를 하나의 전체 벨트를 겨냥을 해. 인도가 지금이 13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워낙에 여기는 통제가 심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기동력 이런 게 거의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핸드폰 시대거든. 스마트폰이 전부 다 손바닥에 들어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게 스마트폰이 인도 쪽에 더욱더 확산돼 가면요 인도 사람들이 지금까지 억눌렸던 그 억눌림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중국의 폭발을 요 벨트에서 묶어주고 여기서 완충 작업을 해주고 인도에서 폭발, 인류 폭발, 나름대로 인류 어떤 붕괴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체제의 어떤 사회 변형이 일어날 때, 여기서 이 흡수를 해주는 거예요. 무슬림과 인도는 굉장히 가까워요. 바로 지금 현재 우리 파키스탄이라든지, 그쪽에 그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이, 인도 쪽이 굉장히 가까우니까, 여기서 이 힘을 밑으로 하기에는 이게 지금 거리로, 육로 자체가 굉장히 발달하기 힘들어요, 여기는 이 지금 수로고 교통들이 굉장히 불편해. 그런데 몽골까지 연결되면 이 길이 무슬림으로 연결되면서 인도로 연결되는 게요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럼 이것이 몇 년 만에 되겠느냐? 언제까지 되겠느냐? 장기간 잡아야 돼요. 장기간. 적어도 500년 단위는 분명히 500년 내에는 500년 안에는 이게 다 돼야 돼요. 500년 안에는. 지금부터 해도 굉장히 바쁜 거예요. 주제를 여기에 해당되는 각 사람들 중국하고서 이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 주제가 항상 나와야 돼요. 항상 나와서 이렇게 시행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 그럼 더 좋은 방법으로 자꾸 이 내용을 구조를 해서 모여서 자꾸 얻어내야 돼요. 미국은 어떤 역할이 되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미국이 오히려 어떻게 이제 기대죠. 지금은 미국한테 우리가 기대려고 하는 거지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오히려 여기다 기댈 수밖에 없어요. 보호무역 장벽 해봐야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미국은 지금 자체도 지금 제조업이 불실해가지고 지금 부도 사태가 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들이 보호무역 장벽 해갖고 지금까지 수입만 했으니까 자기 나라 제조업이 안 됐다 이래가지고 보호무역을 해서 자기들이 제조업을 세우겠다 하는데 그거는 이미 통하지 않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깨달았을 적에는
요 벨트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의지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하는데, 저쪽에 대서양이나, 그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있는 이 물자들이 전부 다 이 벨트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벨트가 좀 연결되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고리하고 연결되면서 여기서 전부 다 철도로. 그럼 중국도 이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중심이, 그 위치가 분명한 거 아니에요. 원래가 중국은 자기들만 존재하는 중국이라고 한 나라만 생각하던 그 형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국 자체를 전체를 하나의 중심점으로 보면서 전 세계가, 적어도 아시아 전체, 요 인도까지 쳐서 저 무슬림 전체가 하나의 환으로 만들어지면서 구조가 어떤 교류의 자체 안정적인 그런 구조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메리카 쪽이라든지 유럽 쪽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은 전체적으로 쏠려오도록 되어 있는 거죠. 나름대로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항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조책을 지금까지는 뭐 참 자기 나라 개발, 자기 나라 먹고 사는 거 다른 나라에서 뺏어와가지고 다른 나라를 어떻게든지 뭐 약화시키면서 자기한테만, 자기 나라만 하던 그 자체. 지금 이제 그런 것이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그 상태로 드러나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기는 철저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옛날에 싸웠다, 옛날에 어떤 뭐 서로 간에 앙금이 있다, 이런 것 자체는요, 앞으로 아무런, 그런 것 갖고 연연하면서, 과거에 서로 간에 참 어려운 관계가 됐던 그 내용 가지고 이 내용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전략이, 이런 그 정책이 나라마다 공유하게 만드는데,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전도자 공동체라 하는 이거는요, 아마 상당하게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거 자체는 이제 어찌 보면은 제가 제목은 그랬어요. 인류 사회의 역학적 구조 변경이다. 이래 불렀어요. 인류 사회에 요런 구조가 제목을 붙인다면 인류 사회 역학적 구조, 이게 변경이 된다. 구조가 변경이 된다. 정말 역학이라는 힘이잖아요. 인류 사회는 전체고, 지금까지는 아시아는 어쩌면 유럽 사회에 항상 뒷전이고, 아시아가 뭔가 주도적으로 뭐 해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는 거야. 늘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에 일단 거쳐가서 미국의 반응 보고 아시아가 뭐 정책 펴가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미국 자체라든지 헬라 사회, 유럽 자체가 철저히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중심해서 일본하고 북한, 그런 만주 땅, 그리고 몽골, 이 벨트가 우선적이, 이 벨트. 이 벨트가 형성되면서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무슬림과 인도, 그러면서 이 중국 자체에서 여기서 벨트면은 이 모든 어떤 산업의 어떤 중심이요, 전부 다 중국에 다 쏠리는 거예요. 중심으로. 중국이 전체적으로 경제를 하나의 어떤 정거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무슬림하고 인도, 이 전체 어떤 시장이면 시장, 또 여러 가지 복지정책, 다양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저변,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이 살아가는 이 구조를 기양하는 거지, 전쟁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뭐 무기 개발하고 이런 거는요, 우리 여기서는 그거는 태폐 문화로 그런 거는 뭐 아주 일반 뭐 아주 저급한 그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구조로 가는데 뭐 누가 그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무기 때문에 돈 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어야 된 이유는 결국까지 놓지 않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바로 요 요소란 말이에요. 요 요소. 요 요소 때문에 그래요. 요 요소 놓지 않는. 지금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돈의 양,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의
전체의 양의 그 대부분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그 밑에는 전부 다 이자들이 이자 돈이 막 흘러다니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저 구조,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NW를 외치는 세력, 그 세력과의 전쟁은 필수 불가결의 사항이 있어요. 그 전쟁 방법이 뭐 총 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죽이고 뭐 서로 막 이래, 전쟁 났다 뭐 무기 만들어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NWO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하나의 지류라고 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분명한 그 통치 기구는 그게 교황이니까. 교황이란 말이에요. 교황을 주고,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황을 형태로 한 사탄이죠, 사탄. 사탄의 어떤 형체적인 모습이 교황이라 하는 요소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위치가 그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여러 나라 이런 일을 하는데 이 각 나라 일본, 남한, 북한, 만주, 몽골 적어도 5개 나라를 현재적으로 볼 때 5개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떤 국가의 형태에 되어 있는 여기에서 한국만이 해야 되는, 다른 나라는 할 수가 없는, 한국만이 과제가 주어져 있는 내용이 아까 NW와 관계된 내용이 뭐냐면은 천주교 조직, 이 조직이 교황의 조직하고 고리를 끊어야 돼. 아주 중요한 내용. 이걸 대한민국에 있는 천주교 지도자들이 이 고리를 끊는다. 그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위치가 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일본에 어디 천주교 세력이 있나요? 북한은 뭐 아예 없는 거고, 만주도 없는 거예요. 몽골도 없어요. 유일하게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만 지금 천주교 세력이 요 지역 안에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쭉 내려봐. 무슬림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인도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있는데, 바로 그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천주교 고리, 그 교황하고 끊어야 된 이유는 NW의 주장자, NW의 마지막 타겟가 교황이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을 가진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그 무리들, 그 무리들에 의해서, 물론 그 무리들이 무슬림 지계도 있고, 또 인도에도 있고, 뭐, 거점들이 있어요. 한량하는 여러 요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거점은 결국은 영국에 있다. 영국의 그 브렉시트, 영국의 브렉시트 똑같이 유럽 사회에서 자기들만 살자고 똑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모델이 지금 미국에 나타나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같은 내용이죠. 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같은 구조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교황이라 하는 위치에서 평화를 주장하는 듯하고 다니지만은 그 전체 조직을 각 나라에 있는 천주교를 거점으로 해갖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자기를 나타내면서 NW를 주창하고 있는 그 주체 세력이 바로 교황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하나님을 지향해야 될 여러 요소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걸 자꾸 없애도록 만들고 약화시키게 만드는 그 주범이 바로 교황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 어떤 교황이라는 것 자체가요, 단순한 어떤 천주교의 어떤 수장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조직 운영하는 그 여러 가지 갈래 운영하는 그 주체에 대한 그 운영 형태, 정책이 정해지는 이런 과정, 철저하게 인간들에게요, 일반 국민들한테 좋은 일은 철저하게 아는 거죠. 자기들에게 필요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시행을 하면서 겨냥하는 것이 유엔을 능가하는 NW를 신설하는 그런 조직이 지금 교황으로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그것 자체가 일종의 미국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요소를 제거하는, 그것 자체가 고리가 끊기는
힐러리가 했던 아주 힘있게 조직이 막 왕성했을 텐데 트럼프가 되니까 그것이 조직이 끊겼단 말이에요. 왜 끊긴 것만큼 미국 국민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나쁜 내용을 알아야 뭔가 반대하든지 힘을 합해갖고 똘똘 뭉치기인데 그게 모르고 설그머니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국제시대의 국가 전체, 전 세계 국가가 분명히 지금하고 또 다른 새로운 체제를 위해서 혼란해 가는 분명한 시기가 오므로 이런 자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안이 되느냐 할 때 지금 우리는 지금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현재적으로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위치를요, 우리는 새삼스럽게 그 자리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국민들이 이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몰라도 이 전체 국민을 대한민국 전체를 땅덩어리 위치에 있는 이런 거라든지 그동안에 있는 역사라든지 남북에 갈라지고 일본하고 갈등 몽골에 침범당하고 중국에 항상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 이런 자세 이런 역사적인 내용이 왜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요 내용하고 같이 연결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여자 대통령으로서 정말 한 사람의 정치인이라 볼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하고 힐러리 클린턴 그 사람하고 트럼프하고 한번 인격적으로 비교를 해봐요.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는 그거는 분명히 자랑스럽다. 전 세계 어느 정치 지도자 대통령의 역이 맞다든지 안 그러면 좀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을 비교해도요 박근혜 대통령을 거기다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모델적이다. 왜 이런 대통령이 여자로서 대통령이면서 이런 모델적인 한 사람이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미국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국내에 지금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되어 있느냐 비교하기 위한 거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여러 사람한테 막 인기 있고 막 뭐든지 잘한다 할 때 이래 터져버리면은 지금 이 말하는 이 말 자체가요 진짜 힘이 없잖아요. 저거 뭐 대통령 잘한다 소리가 다른 데서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하니까 또 하나 잘한다 하는 그런 하나의 목소리가 이래 되지. 아무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잘한다 이 사람이 전 세계 모델이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똑같은 하나의 미국의 사건과 한국의 사건을 같이 1대1로 보는 이 시각은요 지금은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럴 때 비교를 해놔야 다음에 어떤 이 사건이 있어 지금 현 사건이 무마돼 버리면은 과거에 지금 비교해놓은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비교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잘하고 있을 때 같이 하나 잘해놔면요 평가 자체를 아는 거야. 뭐 그런 말이 한번 있었대 정도지. 이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낸 역사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 불안하지만은 미국은 더 불안한 거지. 우리보다 더 불안한 거지.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미국은 어마어마한 것을 잃는 거죠. 몰락이라고 하는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저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보여줬던 그 역사적인 흔적들 4000년 전에 보였던 하나님 역사들 우리 민족 자체가 미처 몰랐던 것을 이제는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는 오히려 더 지금부터 더 힘내서 지금에는 뭐 참 내 고향 내 뭐 같은 학벌들 뭐 내 친척들 내 뭐 가족들 이런 지금은 시각하고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 사람이 태어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특별히 일본부터 시작해서 몽골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에
우리가 합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지금 어렵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북한을 보고 아까 북한의 핵미사일을 베이징을 항해라 하는 것은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라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을 말듣게 만드는 만주 땅을 내놓게 만드는 그거 정책이지 싸워서 뭐 얻으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랬을 때 남한 혼자서 이 협상 자체가 힘이 드니까 일본하고 더불어서 협상을 하고 그리고 일본은 지금 섬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섬나라니까 교통이 얼마나 불편해요. 뭘 일으키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인력이 지금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만주 땅에 보내서 그 힘의 여력을 중국을 향해서 펼치고 그리고 저 몽골이나 그리고 넘어가서 무슬림 쪽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그 기량들을 서로 간에 한국도 가지고 있는 저력,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저력 이걸 힘을 합치고 중국의 힘을 합쳐서 지금 이렇게 환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아시아 전체를 빙 둘러서 중국을 중심해서 빙 한 바퀴 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 다 중심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어떤 안정적인 사회적인 안정이 이래서 참 밑에 있는 사람들 인도에 발달된 거는 다른 나라가 발달된 것은 찾아보지 않지만 인도에 특별히 발달된 건요 거지에 대한 예우. 인도는 거지가 성자거든. 거지 되는 것 자체를 성자로 보거든.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왔던 하나의 테마,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어떤 이 주제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냥 뭐 내 개인이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뭐 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내용이 아니야. 이거는 필연적으로 가야 될 코스예요. 코스. 전 세계 인류가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그 현재 지금 나타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지금 현재 이래 됐느냐. 한반도 자체가 역사가 하나님의 쓰시려고 하는 분명한 구조가 있고 분명하게 또 한글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요 앞으로 전 세계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데 한글의 위치가 있다. 그 정치가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모델로 하고 위치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고 언어는 한글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전체의 안녕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 하는 그 구조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이 입이 예수를 줄 아는데 바로 그 언어가 하나님이라 하는 이 단어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자리를 지향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